첫 번째 방법은 증상 자체의 호전도를 객관적으로 스케일화하는 겁니다. 100에서 몇 프로 좋아졌는지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치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뇌가 인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 상태를 너무 자주 확인해서 외적 자기인식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만성 피부질환으로 진단을 못 받아서 모르기도 하고, 진단을 받더라도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죠. 그래서 막상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가 잘 안 돼서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다 보면 심리적인 문제와 지루성 피부염의 관련이 굉장히 크다는 걸 매번 느끼게 됩니다. 피부질환과 심리적인 관계가 크다, 선뜻 이해가 안 될 테지만 실제로 치료해보면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제대로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지루성 피부염의 환자의 마음은 모든 피부질환 중에서 가장 예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질환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돼서 그렇기도 하고, 질환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란 특성 때문에 피부질환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질환이 심한 걸로 따지면 아토피 피부염이 가장 심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는 오랫동안 얼굴이 심하거나 몸이 심하거나 해서 전체적인 양상이 심하기 때문에 피부질환에 대한 위축감이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아토피 환자분들은 희한하게 마음이 불안정한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건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은 심각하게 더 예민한 경우들이 많고, 우울한 경향이 되게 많죠. 그리고 불안하거나 불안장애 혹은 걱정이 되게 많은 분들이 많죠. 즉,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은 마음이 불안정한 경우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증상이 심하기로 말하면 아토피가 가장 심하니까 아토피가 더 불안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토피는 평범한 그런 경우가 많고, 오히려 지루성 피부염은 더 불안정하죠. 화폐상습진도 정말 엄청나게 심한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은 대체로 적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루성 피부염은 왜 심리적인 부분에서 관련이 매우 클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굴과 두피라는 문제라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보여지는 부분에서 심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겠죠. 내가 남들이 보기엔 심한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건 보여지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가 피부염을 악화 호전시킬 수도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환자분이 불안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얼굴 피부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피부염 자체가 심하기로 말하면 아토피가 더 심할 수 있다고 했고,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피부염이 생겼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피부염이 생겨야 되는데 꼭 그렇게 개연성을 따질 수는 없겠죠. 즉, 지루성 피부염이 민감하고 불안한 건 피부 자체가 변동성을 심하게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까에 대한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환자분들을 티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루성 피부염은 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환자분들의 마음을 괴롭힐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루성 피부염 자체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증상 자체가 갑자기 엄청나게 심해지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열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열에 대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증상 자체에 대한 악화를 동시에 느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환자분들의 증상이 10이라고 쳤을 때, 보여지는 게 10이라고 보면 환자분들이 그 열에 의해서 화끈거리거나 열감을 더 많이 호소해서 30, 40 정도로 심각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10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30, 40이야. 그러면 데미지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는 증상보다는 느끼는 증상이 더 크죠.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학생입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증상 자체가 심하지 않은데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 얼굴 괜찮은데 왜 이렇게 위축돼 있어? 내 얼굴은 엉망이야. 남들이 얼굴이 빨갛다고 해.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는 얼굴이 많이 붉진 않거든요.
즉 증상이 본인이 느끼는 건 남들이 보는 증상이 2~3배 이상 심하고 심지어는 10배 정도로 심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인 위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굉장히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치료하러 오셨을 때도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증상이 보이는 것보다 환자분 스스로가 느끼는 증상이 더 심한 게 지루성 피부염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열감이 흐르고 가렵고 얼굴이 답답한 증상이 있고 거기에 붉어지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10 정도지만 환자분이 느끼는 건 몇 배 더 심한 증상이죠. 이게 바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정한 지루성 피부염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의 이 불안정한 상태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환자분들은 이게 그 방법인지 모르고 대답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즉 자기 인식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극복 방법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쓰는 방법이죠. 자기 인식이라고 하죠. 셀프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건데 자기 인식, 이건 보통 심리적이거나 자기 개발적인 그런 부분에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심리 상담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자기 인식, 셀프 어웨어니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강점, 약점, 가치관 등 혹은 감정과 생각, 행동들을 깊이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더욱 발전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인식인데 피부 치료에서도 자기 인식이 되면 증상이 호전되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자기 인식은 2가지로 나누죠. 내적 자기 인식과 외적 자기 인식이라고 구분하거든요. 그럼 이걸 피부 치료에서도 인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내적 자기 인식과 외적 자기 인식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스킬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자기 인식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적 자기 인식으로 보면 자신의 피부 질환에 대한 호전 정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이걸 알지 못했을 때 절망감을 느끼고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면서 중간에 슬퍼하는 거죠. 분명히 90%가 좋아졌는데 내가 느끼기엔 10%가 좋아진 걸 수 있거든요. 이건 나의 인식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가려움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홍조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내 몸 내가 모르지만 내 몸을 내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호전되는 걸 스케일화 시키는 겁니다. 가려움이 처음에 100이었다. 그러면 내가 느꼈을 때 가려움이 얼마일까? 30. 그러면 70%가 좋아진 겁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홍조도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의 상태가 100이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30%만 남았어. 그러면 70%가 좋아진 겁니다. 70%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내가 자기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자신감으로 다가오고 나에 대한 성취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외적 자기인식의 문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피부 질환이 남들이 보기에도 엄청나게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의 보이는 모습이 되게 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남이 보는 모습은 사실 크게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얼굴이 정말 심한 분들이 오셔도 실제로 남들은 신경 안 씁니다라고 얘기하면 환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도 심한 분들이 있어도 사실 남들은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남들 신경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은 나를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나의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한다면 그 간극은 더 좁혀지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외모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 외적 자기인식을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뭐를 쓰냐면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거울을 많이 보게 되면 스스로 내 상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쉽게 위축감이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10번씩 본다고 치면 그 1시간마다 10번 볼 때마다 나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봐봐,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 라는 자기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그렇게 1시간마다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얼굴에 훅 열이 올라와서 악화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즉시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열이 훅 올라왔을 때 바로 거울을 보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겠죠? 그런데 그 상태를 내 뇌는 인식을 합니다. 봐봐, 얼굴에 열이 올라왔으니까 내 얼굴이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됐잖아 라고 인식합니다. 그 인식하는 순간 내 머리에서는 경고등이 켜지죠. 그러면서 점점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열이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10분 후에 또 보면 봐봐 또 심해졌잖아 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악화되는 쪽으로 피부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홍조 증상일 경우는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 훅 열이 올라왔으면 거울을 일부러 1시간 동안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거울을 보는 거죠. 내가 다 잊은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 열이 올라왔지만 불구하고 얼굴은 정상적으로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열이 올라왔지만 내 얼굴 상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깨끗한 상태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뇌에게 잘못된 신호를 일부러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이 올라왔지만 내 얼굴 상태는 좋아졌어. 그러니까 열이 올라와도 내 얼굴은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즉 외적 자기인식에 대해서 사인을 좋은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부 증상 자체에 대해서 내 인식이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졌다라고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게 바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을 만들고 대인기피증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 인식을 더 좋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증상 자체의 호전도를 객관적으로 스케일화하는 겁니다. 100에서 몇 프로 좋아졌는지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치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뇌가 인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 상태를 너무 자주 확인해서 외적 자기인식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계속 보면 더 악화된 것처럼 느끼겠죠. 그리고 반대로 열이 훅 올라오거나 악화된 것 같을 때 그 즉시 거울을 보지 말고 1시간 정도 후에 거울을 봄으로써 내가 그렇게 악화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매우 좋은 꿀팁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이나 질환을 고생하시는 분들 한번 응용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